안녕하십니까. 봉화산업회사입니다. 오늘은 그 파생상품 홈택스를 통해서 양도소득 직접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거래처에 갔는데 대표님께서 파생상품을 투자를 해서 증권사에서 통보한 걸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고하는 거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 자료가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고가 됩니다. 그 파생상품 양도세 가세 대상 상품은 국내 해외 장내 뭐 파생상품이죠. 선물 옵션, 뭐 주가지수, 뭐 해외 선물이 있죠. 선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원자재나 뭐 곡물, 주가지수, 환율 이런 선물 옵션이죠. 가세 대상 거래는 미결제 약정이 소멸되는 반대 거래고 가세 기기는 캘린더 베이스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소득금 매도 금액의 매수 금액 그리고 거래 비용이죠. 청산거래 발생 시 그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선입선출법은 최초 취득한 거 먼저 취득한 게 먼저 팔렸다는 가정입니다. ELW도 해당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매도에서 매수를 뺀 금액, 그 다음에 수수료 뺀 금액이죠. 그리고 기본공제 25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곱하기 세율인데 세율은 그 10% 지방세까지 해서 11%입니다. 그리고 연 1회 신고하면 되고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간하고 동일합니다. 출처는 대신증권인데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증권사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매도에서 매수가, 그 다음에 수수료, 그 다음에 250만 원 빼고 가세 표준의 11% 지방세 포함해서 11% 부담합니다. 11%로 분리과세 됩니다. 그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신고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하고 합산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뭐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그다음에 근로, 사업,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연금소득 합해서 6개 소득이 종합소득으로 분리가 되고 양도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 가능하고요. 다른 주식 양도소득세하고 틀리죠. 다른 주식 양도소득세는 반기 말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 국세청에 자료가 있는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년 기속인데요. 이게 파생상 양도신고 전자신고 가이드입니다. 이거 쭉 이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도 되면 제가 첨부를 드릴 거고요. 이게 보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면 증권사 국세청 홈택스 증권사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신고 납부 그다음에 양도소득 그다음에 확정신고 기본정보 그 파생상품 양도소득 계산 명세서가 있고 세액 계산 및 확인 신고서 제출 세금 납부하기 그래서 이거는 뭐 2020년 건데요. 뭐 2019년 거 20년에 신고하고 20년 거는 올해 이제 2021년 5월 1일부터 신고가 들어가 있죠. 또 홈택스에 신고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주민등록 공인증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에 들어가시면 되고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입니까? 양도소득세 하시면 되고 양도소득세 들어서 확정신고 작성하시면 돼요. 팝업창이 뜨면 이거는 뭐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국내 양도자 종류를 이제 국내하고 파생상품으로 클릭하시면 파생상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회하시면 되고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되고 양도자산을 파생상품으로 하시면 되고요. 연도는 이제 이건 2019년이지만 20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산 명세서 조회하면 증권사에서 국세청에 통보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보시고 이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고사에서 신고를 잘못했으면 중고사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 재산 다 되고 뭐 추가적으로 잘못된 거 등록하고 취소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택 내용이 잘못되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이게 통상 개념으로 해서 손실하고 이익이 상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익하고 손실이 있으면 이게 됐는지 중고사에 디테일한 자료, 세부적인 자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파생상 양도소 계산 목록을 삭제한다고, 이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삭제해도 되고요. 뭐 있으면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뭐 1억 7,800이 나왔는데 이제 250만 원 빠지고 가세 표준이 나오죠. 거기에 몇 프로라고 그랬죠? 10%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시면 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250만 원까지 국내 파생상품 통산하여 250만 원까지 빼준다고 그랬죠. 분납을 2천만 원이 넘으면 1,000만 원이 넘으면 분납이 되고요. 납부서까지 해서 직접 이렇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뭐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에서 납부하기까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자납부가 있어서 납부하면 되고, 국세 인터넷 납부해서 뭐 보통 계좌이체하거나 카드 납부해도 됩니다. 이렇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도 똑같습니다. 신고 납부하고 신고 부속 서류가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빠진 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여기서 소명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부속 서류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맞춰서 증권사 받아서 업로드하면 되고요. 선택수를 통해서, 선택수는 그 온라인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선택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인주를 통해서 하고 여기 보면 파생상품 확정 신고 이렇게 됩니다. 파생상품 확정 신고에서 하시면 되고, 쭉 전화번호 하시고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보통 선택수보다는 제 생각은 그 PC를 통해서 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신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없으시면 선택수를 통해서 핸드폰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어떤 분들은 이제 납부하고 이거 똑같은 구조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그 최종 납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꼭 하셔야 될 게 이제 지방세도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국세고 그 옆에 체크하시면 지방세 위택스에 지방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쉬운 것은 지방세 신고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이든 종합소득이든 소득에 대한 개념에는 항상 소득할 주민세인 지방세가 붙습니다. 근데 증여 같은 경우는 증여이든 소득이 아니잖아요. 증여세는 지방소득세가 없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양도소득세나 이런 경우는 항상 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 신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가 아니라 11%를 하는 것은 1%가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 파생상품을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유튜브에 올리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